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주주환원책이 나올 건데요. 배당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돌아다니는 유통주식수가 일단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소하면서 내가 회사가 매수 주체로 들어가니까 일종의 수급 영향으로 내가 사는 사람이 있으면 주가를 당연히 굉장히 오랫동안.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기업들은 돈을 벌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을 훨씬 더 많이 썼고 그거를 선호했습니다. 어쩌면 저게 주가를 근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오히려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의 탄력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기업 가치의 회복을 만들고 또 한국의 저평가된 요소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주주 환원이 필요한데 이번 회의록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I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금융 시스템 전반에 뭐 위험을 준다. 얘네들이 계속 캐펙스 투자를 하고 돈을 계속 수혈 받으면서 이걸 늘려가야 AI가 늘어가고 우리 경제도 좋아지고 우리 주가도 좋아지는 이 구조입니다. 네. 이 구조가 흔들렸던 게 6월 말부터 7월까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니네가 지금 AI 관련해 갖고 뭔가 가치 조정이 일어난다. 이거 금융 시스템 전반적으로 지금 퍼질 수 있는 문제야. 알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1차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연준도 AI 생태계에 문제 있는 점들을 계속 보고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시스템 안쪽에서 관리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일단 중국 쪽을 올리는 이유. 중국 쪽 고객 수요가 강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때문에 이 중국 내에서 파운드리 하기가 약간 어려워져서 이걸 AI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TSMC에 줄 서도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으로도 이 수요가 넘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특히 어쨌든 가격이 오른다는 건 그만큼 이익의 증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계속 적자였잖아요. 파운드리가. 근데 이제 흑자 전환 얘기를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려면 이제 선물을 많이 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번에 만나게 되면 어떤 성과를 줄 수 있을까? 그러면 트럼프라는 카드를 북한 입장에서 놓치기는 아까울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카드를 내밀까 그렇게 바쁘게 지금 주판을 두드리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목표로 두되 장기적 목표로 두고 현실적으로 동결 축소를 통해 가지고 북한 핵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이러한 접근법을 취해가. 그래서 북핵 문제까지 같이 풀어나가는 북핵 동결 그리고 군축 같이 연결하는 평화 체제와 북핵 동결 그다음에 뭐 이 평화 협정 체결 앞으로라도 기회가 있으면은 중국한테 그런 걸 부탁하면은 북한으로 하여금 회담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중국이 조금 설득을 하거나 압박을 가해서 성사가 될 겁니다. 한반도의 그 핵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핵 동결 이걸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회의를 육국이 하자. 글쎄요, 김대중 정신이 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전부 좀 자기가 필요하면은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갖다 들먹거리는데 네. 김대중의 어떤 면을 자기가 계승한다는 얘기인지 그건 좀 잘 모르겠고 닮았어요. 아, 네. 많이 닮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그 쾌도난마식으로 결단 내리는 그런 거 보면은 또 노무현 대통령 닮아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 이 서생 김대중을 닮은 사람도 없고 노무현을 닮은 사람도 없고. 트럼프가 또 변덕을 부리기 전에 또 다른 이슈가 부상하기 전에 이 기회를 꼭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노이 회담하고 8년이 흘렀어요. 무려. 저는 뭐 한 2년 전 같은데 언제 다시 기회창이 열릴지 몰라요. 앞으로 수십 년간 안 열릴 수도 있어요. 다시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언제 또 올지 몰라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상한 일을 연속적으로 했어요. 법관 재청을 안 했고 6개월 가까이 이런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공백이 생길 것 같으니까 한꺼번에 2명 1+1으로 했고 원래 대면으로 오랫동안 관례로 대면해서 재청하는데 서면으로 딸랑 통보했고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패싱이죠. 당신의 간을 먹겠다. 이거는 공격 의사 아니야? 그러니까 미워서 하는 거 아니야? 어떤 상황이야? 완전 좋아할 때요. 완전 귀엽고 아니 완전 사랑하고 너무 사랑해. 나는 네. 너의 간을 먹을 수 있어. 일본이 패망한 직후에 일단 사람들은 다 마루타를 죽여버려요. 이거를 당시 일본에 주둔해 있던 미군 수뇌부 메가드한테 보내요. 보시라고 이거 다 넘겨줄 테니까 우리 살려달라고. 731 부대 군의관 출신 중에서 단 한 명도 처벌받은 사람 없어요. 본인이 왜 그런 악플을 달게 됐는가에 대한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알고리즘을 타서
쇼츠형 인간이 자기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부분 커뮤니티에서 화를 내고 즉각적인 호응을 얻기 위해 자극적인 문구를 쓴다. 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도파민 중독. 그러니까 이게 쇼츠 보고 커뮤니티 가서 막 주목받고 거기서 나를 너무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나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만든 채널이야. 이게 그런 데에서 쇼츠가 확산이 되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평론가들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따라하고 맞아. 그러면 사실 또 그 쇼츠에 내가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망을 심지어 뭐 레거시 미디어라는 뭐 어떤 채널에서는 거기에 어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무슨 유명 채널보다 거기 영향력이 더 크다고.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그래서 이게 표현의 자유 이게 되게 중요하게 보셔서 네. 저는 근데 몇 개 정말 선 넘은 단순 비판이 아니라 정말 선 넘은 거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네. 20대 악플러가 자필 사과문을 저한테 보내요. 그러면 앞으로 남에게 상처되는 말을 자제하는 어른이 되겠다. 이런 자기 고백을 합니다. 예. 이걸 제가 보여드린 게 근데 핵심은 이 법적 대응할 건 하고 또 여기서 빠져나오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적이다 보니까는 반도체가 저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용직 같은 경우 대기업 상용직 일자리는 거의 안 증가했습니다. 네. 심지어 뭐냐면은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는 반도체 부분들이 좀 이제 그러니까 혜택을 좀 봐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소부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부품 이제 이 납품을 하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더 악화됐어요. 사실은요. 네? 고용이? 예, 고용 같은 게 더 악화됐습니다. 거기에 집중된 겁니다. 집중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니까는 거의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가 거의 없는 거예요. 노동자의 그러니까 월급을 월평균 급여를 보게 되면요 실질임금으로 봤을 때 2016년 수준입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월평균 노동자 실질 총급이라는 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게 25년 6월 달이잖아요. 그때부터 작년 12월 달까지 월평균 이제 그러니까는 이 급여가 359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하고 임금 노동자가 일반 서민들의 대부분의 이제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소득이 그러니까 지금 이러다 보니까는 가계 소비가 늘 수가 없는 거죠. 작년에 집권했을 때 평상시에 얘기했던 게 뭡니까요? 양질의 중산층조차도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임대를 대기업을 공급하겠다고 했잖아요. 대선 공약이.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치가 할 일은 뭐냐면요. 일단 무주택자를 먼저 중심에 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는 주택은 그러니까 민간이 어쨌든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무주택자가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난 1년 동안 보였냐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게 스텝이 굉장히 여러 가지 꼬여버리는 거라고. 그럼 이 속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힘들더라도 다시 단추 풀고 다시 그게 정상이죠. 그렇지. 첫 단추가 잘못 꼬였는데 마지막 단추